자, 이번 시간에 이제 빛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전체적인 이제 빛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을 보면요. 빛에 대해서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특징을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듯이 직진이라는 특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여기 써 있네요. 분산, 합성 이런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요 다음 단원이 나와 있는 이제 반사와 굴절 이런 것까지 배우게 되면은 빛에 대해서 5가지 성질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5가지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배우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다루게 될 게 뭐냐면 빛의 이제 기본적인 성질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얘기를 좀 베이스를 깔고요. 그 다음에 직진, 분산, 합성 이런 순서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빛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이제 첫 번째 뭐냐면은 빛을 내는 물체예요. 물체. 빛을 낼 수 있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물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광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 자, 스스로 빛을 낸다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 태양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촛불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반딧불이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전등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이건 전기에 의해서 빛이 나는 거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전등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요, 그 안에서 빛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건 어떤 반응에 의해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광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원이 아니라고 꼭 알고 가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달이거든요. 달. 이 달은 왜 광원이 아닙니까? 달도 밝게 빛나는데요. 달도 밝게 빛나긴 하지만 이 달은 어떻습니까? 태양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거지 스스로 그 안에서 빛을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알겠죠? 요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등도 되겠고 뭐 손전등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런 거 참고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달은 절대 광원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끔씩 갖고 노는 레이저 포인트 있죠? 그것 같은 경우도 광원이 됩니다. 그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 옆에 나와 있는데, 요 옆에 나와 있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빛과 파동을 배우던 전체적으로. 근데 빛이던 파동이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매질이라는 겁니다. 이 매질이라는 것 자체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성질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할게요. 자, 매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경인 빛을 배우니까 빛을 기준 얘기합니다. 빛이 통과하는 물질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해요. 즉 빛이라는 게 통과하는 물질. 자, 예를 들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빛이 오죠. 빛이 옵니다. 빛이 오게 되는데 태양부터 지구까지 올 때 그 중간 우주 공간은 진공이죠. 진공이니까 얘가 진공을 통과했으니까 그때 매질은 뭐예요? 진공이 매질인 거예요. 진공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진공 매질이 없는 거지만 여하튼 간에 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지구의 대기권을 들어오겠죠. 지구의 대기권으로 들어왔을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공기가 매질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방 안에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유리를 통과해서 들어오죠. 그럼 유리를 통과하는 순간은 유리가 또 매질인 거죠. 알겠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물속에 수영장 놀러 갔을 때 물속에 있는 바닥, 물속 바닥이라든지, 또는 계곡에 놀러 갔을 때 물고기라든지 이런 게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보이는 이유가 어디를 통과했기 때문에 물을 통과해서 보인 겁니다. 이때는 물을 통과했으니까 물이 매질인 거고요. 알겠죠? 그럼 매질에 대한 개념 확실히 잡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매질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매질에 따라 뭐가 달라진대요? 빛의 속력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매질에 어떤 걸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빛의 속력이 달라지는데, 가장 빠를 때가 어딜 통과할 때냐면은 진공을 통과할 때가 가장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 같은 기체, 밑에다 쓰게, 잠깐만 더 이동 좀 할까요? 공기 같은 기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물 같은 액체, 그 다음이 어떻게 유리 같은 고체를 통과할 때가 어떻게 됩니까? 요 순서로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 과정상 배울 때, 기체니까 액체보단 빠를 거야, 액체니까 고체보단 빠를 거야,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공일 때 가장 빠르고, 그 다음 기체 통과할 때, 그 다음 액체, 고체 통과할 때, 한마디로 엉성한 곳에 갈수록 더 빨라요. 왜냐하면 빛이라는 건 스스로 그냥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매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질이 있는 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매질이 없을 때가 더 빨리 전달이 된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매질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 꼭 알고 가시라고. 빛의 속력이 달라진다는 사실 정확하게 좀 알고 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질이라는 것도 알았고 광원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바로 빛이 성질 첫 번째 뭐냐? 직진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직진이라는 건 뭐냐면 직진 쭉 간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뭐냐면은 한 종류의 매질을 통과할 때는 쭉 가요. 즉 뭐냐면 중간에 매질의 변화가 없다라면은 빛은 어떻게 간다? 직진한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레이저 포인트 있죠. 레이저 포인트 같은 경우에 비추면은 직진해가지고 딱 비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림자래요. 자, 그림자 또한 어떻습니까?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물체를 통과 못하죠. 통과 못하니까 밑에 바닥에는 그 빛이 도달할까 못 도달할까? 도달하지 못합니다.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검게 보이는 거죠. 빛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그림자고요. 그다음에 바늘구멍 사진기.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 해봤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보면은 바늘구멍 사진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바늘구멍 사진기로 해가지고 상을 보게 되면 상이 거꾸로 맸죠. 그 거꾸로 맺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직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면요. 옆에서 빼가지고 한번 그림 그려서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 이렇게 바늘구멍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촛불이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자, 요걸 바늘구멍 사진기 통해서 보게 되면요. 빛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 촛불 끝에서 나온 빛들은 사방으로 다 퍼지겠죠. 사방으로 퍼지는데 그 중에서 바늘구멍을 통과한 빛이 오겠고요. 마찬가지 요 끝에서 반사된 빛이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이렇게 오게 돼요. 빛이 뭐한다? 직진한다고요. 알겠죠? 직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상을 맺냐면 이렇게 아래에서 온 빛은 위로 갔고 위에서 온 빛은 아래로 왔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상이 맺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것도 직진의 이하 현상이니까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이구 이게 겹쳐버리네. 그럼 지우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잠시만요. 자, 요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직진이라는 것은 그래서 쭉 가는 거다. 바로 뭐다? 매질의 변화가 없는 상태일 때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분산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분산 넘어갈게요. 자, 분산이라는 것은 뭐냐? 분산이라는 것은 빛이 나눌 분자고요. 흩어질 산자예요. 즉 빛이라는 게 어떻게 나뉘어져서 흩어지는 게 분산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건 어떻게 여러 가지 세 개의 빛이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던 빛이요. 다시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뉘어지는 현상.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바로 뭐다? 분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산 현상을 볼 수 있는 거, 인위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바로 뭐예요? 프리즘이죠. 프리즘. 프리즘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프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또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프리즘은 그냥 유리막대예요. 삼각기둥 모양의 유리막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백색광이죠. 백색광이라는 것은 태양빛 같은 게 백색광이 되겠죠. 자, 이 안에는요 빨주, 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의 빛이 다 섞여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백색을 띠게 되는데 그 백색광이요 프리즘을 들어가게 되면요 얘가 보면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빨간색 빛하고 제가 보라색 빛만 표시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빛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요 안에 들어갈 때 한 번 굴절, 나올 때 또 한 번 굴절하면서 알겠죠? 총 2번의 굴절이 일어납니다. 굴절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할게요. 2번의 굴절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나뉘어졌을 때 보면 여기서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띠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현상이 뭐다? 바로 분산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띠로 나뉘어졌을 때 이 색깔띠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요걸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얘입니다. 분산이 되는 이유예요. 과학에서는 항상 이유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유 꼭 까먹지 마세요. 자, 분산이 되는 이유인데 왜 하필이면 이런 프리즘 같은 걸 통과했을 때 왜 다 묶여있던 색깔들이 어떻게 나뉘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바로 아까 뭐라 했냐면 백색광은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모여있다 그랬죠. 그렇죠? 모여있는 건데 이 색깔들마다 어떻게요? 여기 써있듯이 뭐가 다르대요?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즉 꺾이는 정도가 달라요. 꺾이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요렇게 굴절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그러면 참고상 꼭 알고 가야 될 게 있죠. 바로 어떤 색깔의 빛이 더 많이 굴절하고 누가 더 적게 굴절하게 되느냐 이 얘긴데요. 더 많이 굴절하는 거 굴절 정도를 비교할게요. 이렇게 좀 필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굴절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요? 빨간색 빛이요 보라색 빛보다 굴절을 적게 합니다. 즉
보라색 빛이 가장 많이 굴절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림상 보면요. 지금 여기 들어올 때 여기 좀 지우고 볼까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이고야, 아까 쓴 거라 잘 안 지워지나 보네. 잠시만요. 안 지워지나 보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는데 그냥 할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들어올 때 여기 들어올 때 보시면 좋거든요. 들어올 때 보면은 지금 빨간색 빛은요. 이게 프리즘이 있으면은 빨간색 빛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꺾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좀 오버해서 그려야 되겠네요. 파란색 빛은 이렇게 꺾여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꺾인 거냐면 밑으로 꺾인 게 더 많이 꺾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이 제일 많이 꺾인 거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가장 적게 꺾인 거다. 이렇게 좀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아마 조금 공부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가 궁금할 거냐면은 왜 하필이면 빨간색은 적게 굴절되고 보라색은 많이 굴절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많이 고난도예요. 그래서 요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고난도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직 파동에 대해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빨간색은 어떤 매질을 통과하던 방해를 좀 덜 받는 편이고요. 보라색은 방해를 좀 많이 받습니다. 진동수가 커서 그래요. 즉 파장이 짧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방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많이 느려집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꺾이는 정도가 더 큰 거예요. 요렇게 정도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참고사항 또 하나 얘기해 주면요. 지금 프리즘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프리즘을 보면 위에가 얇죠. 아래쪽이 두껍죠. 요 사실은 절대 까먹지 마세요. 항상 빛은요. 이런 렌즈라든지 프리즘 같은 거 기준으로 봤을 때 두꺼운 쪽으로 꺾입니다. 알겠죠? 두꺼운 쪽으로 꺾여요. 왜 두꺼운 쪽으로 꺾입니까? 라는 건 뒤에서 굴절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두꺼운 쪽으로 꺾이게 되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왜 이 말을 굳이 강조하느냐? 자,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요? 프리즘이 항상 저 모양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죠. 거꾸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백색 광을 이렇게 뿅 쏩니다. 뿅 쐈을 때 얘가 분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빨간색은 이렇게 가겠고요. 보라색은 이렇게 가가지고 빨간색이 어디 쪽에? 아래쪽에. 알겠죠? 보라색이 어디 쪽에? 위쪽에 생겨요. 그래서 옆에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어떻게요? 뒤집혀지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까지 좀 비교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위에가 두꺼우니까 위로 꺾이는 거니까 위로 많이 간 게 어떻게? 많이 꺾이는 거구나. 아래가 가느니까 아래쪽으로 꺾인 게 좀 덜 꺾인 거구나. 이렇게 좀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여기 보면 무지개가 이게 나와 있어요. 무지개. 자, 무지개가 나와 있는데 무지개는요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분산되는 이유, 그러니까 분산 현상을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서는 이제 프리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바로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한다. 알겠죠?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 물방울 내에서는 어떻게 굴절과 반사가 일어나는지 그림을 좀 익혀놓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여기 맨 처음 들어갈 때 꺾이는 거 볼 수 있겠어요. 즉 굴절. 그 다음에 이 끝에선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올 때 다시 굴절이 일어나게 돼요. 알겠죠? 그림이 그렇게 좀 깔끔하게 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간색 빛이 어디로 만들어져요? 아래쪽에 만들어지고요. 보라색 빛이 위쪽에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 만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분명히 저는 무지개를 봤을 때 무지개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빨간색이 위에 있고요. 그렇죠? 보라색이 아래에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죠? 많을 거예요, 당연히.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자, 그럴 텐데 왜 빨간색이 위에서 보입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아래에 있는데 왜 위에 보이느냐 이거죠. 그 얘기 좀 할게요. 바로 뭐냐면 사람 눈은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요. 지금 요 물방울 하나에서 만들어진 그 여러 색깔띠 중에서 누구만 아래에 있는 빨간색 빛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겹쳐져서 이제 옆에 이제 물방울이 또 있으면 여기서 또 여기서 들어갈 때 굴절 반사해가지고 요렇게 나온 게 노란색. 그 옆에 있는 게에서 나온 게 이제 이제 쭉쭉 색깔이 나오겠죠.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이 나오게 돼요. 알겠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보라색이 밑에 있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거에 의해서 보라색은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좀 많이 지저분해서 헷갈리겠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 위에가 빨간색이 보이지만 실제로 물방울에 나오는 건 위쪽으로 나는 게 누구다? 보라색이라는 사실. 보라색이라는 사실 이거 까먹지 말고요. 아래쪽이 빨간색이라는 사실.
요거만 까먹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지개를 보려면 항상 어떻게 봐야 돼요? 눈이 여기 있다 그랬지 아까, 그쵸? 요렇게 보려면 어떻게 해요? 내 뒤쪽에서 태양빛이 와야겠죠? 그래서 해를 등지고 서야지만 무지개가 보일 수 있다는 사실도 까먹지 마세요. 예전에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뭐 학생의 일기 해가지고 일기가 나오면은 거기서 잘못되는 거를 고르시오. 근데 막 아침에 등교하는 길에 뭐 동쪽 하늘에서 무지개가 보였다. 이게 잘못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침에는 동쪽에 해가 떠 있으니까 어느 쪽 하늘을 봐야지 무지개가 보인다. 서쪽 하늘을 봐야지 보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런 것들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찍다 보니까 여기서 할 얘기가 좀 많이 좀 하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 요 중간에 끊고요. 이어서 이제 빛의 합성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